자, 이제 또 정기민 차장하고 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. 시장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? 반도체죠. 오, 좋네. 그러네. 반도체예요. TSE를 해주셨으니까 좀 윗단으로. 물론 이제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들이 좀 많았습니다. 이번 주는 좀 기대감이 좀 많이 있는 이제 그런 주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. 뭐 파월 의장에 대한 이제 그런 기대감, 매크로 이슈들? 예,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이슈, 우리도 백신을 시작하는 이제 그런 이슈들,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다 보니까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산재해 있는 이제 그런 한 주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이제 그런 한 주가 좀 될 것 같은데 네. 주말 사이에 나왔었던 좀 굵직한 국내 뉴스를 보면은 이제 MG께서 이제 공식 물러나시는 현대차의 정몽구 회장의 명예회장께서 물러나신 이제 그런 이슈가 하나가 있었고 또 이제 주말 사이에 이제 삼성전자가 또 5나노를 승부를 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또 제법 쏠쏠하게 좀 강세를 좀 보여줬고 뭐 이런 우리나라 이제 증시에 직접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이 좀 주말에 이슈가 있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제목을 이렇게 좀 뽑았습니다. 종목 하나를 딱 찍어서 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일발장전처럼 될 수가 있겠네요. 저는 동의합니다. 네. SK 하이닉스가 저는 조금 더 끌리는 이유라는 이제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건 이제 SK 하이닉스를 제가 찍어 왔습니다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각을 조금 더 저는 좀 가져가고 싶다. 그러니까 비메모리에 대한 꿈과 또 수주와 여러 가지 뭐 공급 부족과 이런 이슈들이 많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비메모리는 이제 투자를 하고 또 이제 수주를 받고 또 미래에 또 필요한 반도체들을 새롭게 세팅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만 여기서 뭐 조단위 매출이 빵빵 찍히는 건 아니잖아요. 그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 반도체 산업을 보는 사람들이 빅사이클이라고 가정을 하는 가장 기저 저 밑에 깔려 있는 거는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고 그 사이클에 뭐 한 5단계로 나온다면 이제 한 2단계 정도 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역시나 저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을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. 네. 개인적으로는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의 탄력이 더 좋다라는 말씀을 좀 여러 번 드렸었는데 역시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실적 신뢰도가 훨씬 높아요. 그리고 물론 이제 삼성전자도 훨씬 이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도 좀 크고 합니다만 이 사업 레버리지, 영업 레버리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역시 좀 영업 이익에 또 시장 포지션에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비즈니스 포지션이 훨씬 더 메모리 반도체에 크다 보니까 좀 메모리 반도체에 좀 집중을 더 시장에서 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좀 주제를 좀 뽑아봤고요. 수급적으로 이제 SK 하이닉스의 그런 좀 외국인들의 매수를 좀 일 단위, 주간 단위로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패시브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물론 들고 날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콕 집어서 사는 종목 중에서는 가장 이 좀 돋보이는 이제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. 특히나 이제 오늘도 지금 이제 디램 현물가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. 뭐 8기가 가장 이제 뭐랄까 지표가 되는 이제 8기가 디램을 놓고 봤을 때는 상승 속도가 예사롭지가 않아요.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이 현물 가격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제 고정 가격이 따라서 움직이는데 지금은 이제 수요 확대에서 가격 인상으로의 어떤 사이클이 확실하게 좀 잡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반도체 빅 사이클의 수혜는 기본적으로 아까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반드시 메모리 반도체의 사이클이 기저에 깔려 있고 거기에 이제 비메모리가 더해지면서 이 사이클상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뭐 왜 PER이 맨날 뭐 10배, 12배에서 막혀가지고 떨어지느냐 여기에 또 이유를 들어보면은 사이클을 탄다는 단점이 있었잖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비메모리에 진출을 할 경우에는 사이클보다는 PBR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를 10만 전자, 12만 전자 이런 얘기를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어쨌든 비메모리가 좀 기저에 깔려 있는 비메모리의 어떤 시황관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확실하게 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디램 현물가랑 또 이 고정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벌어졌어요. 거의 한 40% 이상 지금 가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고정 가격이 딱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순간에는 또 이 종목들의 특히 이제 비메모리 종목들의 좀 단단한 이제 그런 상승세를 또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상반기 정도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는 조금 더 좋은 탄력을 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SK 하이닉스도 보시면 연초 이후에 13만 원을 전후해서 위아래로
한 10,000원 정도 왔다 갔다 했어요. 이제 물론 이제 현물 스팟 가격,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, 그리고 여러 가지 환율 뭐 이런 문제가 좀 놓여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번에 나오는 이런 현물 가격의 큰 흐름은 고정 가격까지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힌트를 충분히 좀 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15만 원 선 이상까지 일단 레벨업을 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봐집니다.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좀 훨씬 좀 가볍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어제 금요일 날 한 5% 가까이 좀 상승을 했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현물 가격을 좀 반영하는 그런 수급이었고 그런 좀 시세였다라고 좀 생각이 들기 때문에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조금 더 탄력을 가져가고 이건 좀 레벨업, 특히 박스권을 한번 뚫어낼 수 있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SK 하이닉스 눈에 확 들어옵니다. 네. 들어오시죠. 네. 들어왔어요. 네. 네. 자, 이거는 뭐 기업을 압축해야 할 필요 없이 그냥 SK 하이닉스 딱 하나 놔도 되겠네요. 그죠? 네. 그래서 관련주도 뭐 다른 뭐 이렇게 소부장 뭐 좀 뭐 배제하고 그냥 SK 하이닉스만 딱 찍어서 가지고 왔습니다. 연결 서플라이는 뭐 이렇게 공급망은 조금 물론 이제 뭐 소재 쪽으로 이제 뭐 가스나 또 뭐 이제 뭐 장비, 전공정 장비 이렇게 좀 볼 수 있지만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현물 가격이 상승을 하는 거잖아요. 그렇게 보면은 역시 완성품 업체가 이제 오롯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수혜라고 보고 그 밑에 따는 어쨌든 투자나 생산이 이제 더 늘어날 경우에 좀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좀 많이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SK 하이닉스 쪽의 공략이 저는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. 저는 저기다 숟가락 하나 SK 머티리얼즈 그건 뭐 말 그대로 일타 종목이기 때문에 네. 두 개 거의 혈맹이죠. 예. 그렇게 보셔도 좋을 자만 것 건수의 같아요. SK 머티리얼스. 네. 네. 그리고 이제 저는 오늘 거래소 쪽에 좀 반등이 좀 제법 나올 것 같아서. 네. 반등이 강하면 강할수록 좋긴 한데 네. 지켜봐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두 번째 듣기 전에 신민영 아나운서 잠깐 갔다 올까요? 또 리스트 상위로 관심 어떻게 올라오는지 그리고 또 리포트 나온 거에 특이한 거 있는지 알아봅니다. 네, 다시 받았습니다. 개장 준비. 두 번째로 봐야 될 텐데 뭐 역시 바이오 쪽 이슈도 좀 있어요. 대웅하고 메딕톡스 앞서 얘기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. 네. 뭐 바이오 이슈도 제가 준비를 했죠. 좀 요즘 고생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여기 네. 뭐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넣어드리려고 하고요. 시장 금리가 들썩거리면 성장주의 가장 그렇죠. 타겟이 되는 게 바이오 주식들이잖아요. 그럴 어차피 수밖에 바이오 주식들은 실적은 아직 조금 미미하고 네. 미래에 뭔가 큰 건을 향해서 가는데 네.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은 이제 그 신약 개발하기 위한 모든 소요되는 자금들이 굉장히 크고 네. 하다 보니 돈을 끌고 와야 되고 그 돈이 공짜인가? 다 이제 금리 이자가 예. 들어가고 근데 이자가 올라가면은 제일 먼저 충격받는 데는 바이오일 바이오죠. 수밖에 없는데 뭐 바이오뿐만 아니라 뭐 가장 그 이제 고밸류 업체 이제 업종들 종목들이 이제 가장 좀 영향을 좀 많이 받죠. 그래서 이제 뭐 바이오 얘기를 좀 준비한 김에 지금 메디톡스가 상한가 부근에서 지금 이제 이 동시효과가 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. 이제 네. 메디톡스랑 이 대웅제약의 미국 그 판매사 이제 판권을 갖고 있는 이제 에볼루스와의 이제 이런 합의가 좀 있었어요. 그래서 이제 로열티를 지불하겠다. 근데 그 판결을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은 있더라고요. 그냥 거기서 갖고 온 건 맞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뭐 이렇게 독점적으로 보기도 어렵다. 뭐 이렇게 좀 애매한 판결이 있었다 보니까 네. 뭐 제가 보기에는 메디톡스 어찌 보면은 예상됐던 결과일 그쵸. 거예요 아마. 예. 그래서 오히려 이제 보톡스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다들 요거를 미리 예상을 좀 하셨더라고요. 근데 이제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이제 몇 가지 노이즈가 나오면서 이제 뭐 품목 취소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 주가가 좀 밀렸거든요.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우러지면서 제가 보기에는 메디톡스한테도 물론 좋은 거고 뭐 로열티를 받는 거니까요. 대웅제약한테도 어쨌든 미국에서 로열티만 내면은 판매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여력이 좀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회사가 모두 좀 잘 이제 주가로서는 뭐 나쁠 건 없다. 어쨌든 이렇게 좀 좋은 이 동시효과를 좀 만들어내는 이유는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일단은 뭐 바이오 쪽은 제가 좀 이번에 기대하는 거는 이제 파월 의장이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뭐 시장이 기대하는 건 이거죠. 이렇게 좀 인플레이션의 어떤 기대 뭐 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가져갈 것이고 이렇게 네. 시중금리가 오르더라도 기준금리를 당분간은 유지할 것이고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뭐 하이힐드나 뭐 이런 좀
저신용도 채권을 계속 문제는 이제 매입하겠다.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 여러 전 세계 국가들이잖아요. 네. 중국이 지금 LPR 금리를 10개월치 동결을 시키고 있는데 중국이 슬쩍 지금 유동성을 축소시키려는지 네. 중국의 긴축 얘기가 계속 돈단 말이죠.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뭔가 좀 들썩거려야 되는 거 아니야?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네. 그러니까 뭐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이건 분모의 변화잖아요. 분모 이제 할인율 그리고 성장률 여기에 좀 직접 영향을 주는 이제 그런 변수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기 때문에 이 고밸류 특히나 이제 바이오 쪽에는 좋은 그런 배경은 좀 아니었었죠. 근데 네. 이제 이런 변수들은 그러니까 변수 나름대로의 변동성이 좀 작아지는 그런 구간이 오면은 저는 바이오도 반등 구간에 들어설 걸로 좀 예상이 듭니다. 그래서 약간의 역발상을 좀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 코로나 관련된 이제 뭐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것들이 좀 시장에 피로감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 주를 좀 전후해서는 뭐 다시금 이제 이런 이제 코로나 관련된 쪽에서도 조금 반등을 좀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. 그래서 사실- 역발상의 바이오인가요? 그렇죠. 모멘텀은 지금 사실 바이오는 없습니다. 뭐 암호학회나 이런 학회도 조금 시간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이 감사 보고서 시즌에는 바이오들은 조금 취약이잖아요. 이제 취약한 그런 시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 시점만 좀 지나가고 나고 변수들의 속도만 조금 줄어드는 상황이 온다면 바이오는 저는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시점이 올 거라고 봅니다. 그 시점은 뭐 3월 한 중순 정도면은 지금보다는 좀 레벨은 좀 올라갈 거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. 일단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나 백신에 이제 너무 좀 소모적인 그런 좀 매매가 좀 많았었기 때문에 네. 이런 부분은 이제 이 백신의 투여와 함께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잘 마무리되면서 다시금 이제 좀 바닥을 탈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은 좀 높아 보이고요. 저는 그냥 바이오 대표 관련된 종목들이 이런 좀 변수의 움직임이 둔화되는 그런 시점과 함께 또 이제 파월 의장의 그런 생각의 발언과 함께 조금 뭐 반등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시점은 좀 맞이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 다시금 좀 목표가인 한 돈 1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가려는 이제 그런 움직임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. 한국의 대표 또 백신 종목으로 볼 수 있는 제넥신 같은 경우도 조단위 기술 수출을 발표를 했는데 좀 윗꼬리를 많이 달았죠. 네. 어쨌든 이제 이런 레퍼런스를 좀 쌓아가는 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차츰 좀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시장의 수급들이 좀 모여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바이오 때문에 좀 고생하시는 분들은 한 3월 중순 정도면은 좀 많은 부분이 좀 풀려 있는 모습을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버텨보세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요. 네. 바이오.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드시나 보죠. 아니. 그건 아니고. 왜 그래요? 바이오 죽이시려고 그러는 건 아니죠. 아이, 무슨 소리예요, 이게. 바이오 좋아합니다. 근데 어쨌든 지금은 이 아까 김영민 매니저 얘기했지만 시클리컬 쪽이 어떤 이제 변수, 어떤 좀 인플레이션의 기대 인플레이션으로 의한 어떤 좀 실적 개선 이런 쪽이 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네. 좀 무겁고 이제 중후장대한 쪽이 이제 레벨업이 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만 이런 좀 변수들의 움직임이 조금 둔화되는 시점이 온다면 특히 분모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한 바이오 같은 경우는 3월 한 중순 정도면은 좀 레벨이 좀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. 네. 뭐 리스트 중에 혹시 집중? 저는 삼성 바이오 좀 보고 싶네요. 삼성바이오로직스. 계속해서. 네. 네, 아무래도 이제 백신 접종이 또 이슈가 되고 네. CMO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죠. 뭐 대통령도 그 주사기인가요? 주말에 보니까 뭐 이게 네, 주사기. 용량 잔량이 네. 최소화되는 사실 백신 주사가 이제 뭐 주사 용제에 담겨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꽂아가지고 네. 쭉 뽑아서 쓰는데 잔여 물량들이 있잖아요. 그렇죠. 저용량 주사기. 어. 지금 일본이 잔여 그렇죠. 뭐라 그래야 돼? 그러니까 이제 그 남지 않는 네. 깔끔하게 다 투약을 그렇지, 할 수 있는 그런 네. 건데 일본이 그것 때문에 상당히 낭패를 좀 봤거든요. 한 1,000만 명분을 그냥 버릴 이제 그런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렇죠. 우리나라는 좀 대비가 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좀 부각이 됐는데 아쉽지만 비상장 종목입니다. SK 바이오사이언스 바이오 사이언스 연결될까요? 될 수 있죠. 네. 네. 그렇다 칩시다. 네. 자, 그러면 이제 개장 호가들 뭐 좀 특이사항 들어오는 거 한 10초 남았네. 네. 10초 남았으니까 전체 코스피는 한 25포인트, 코스닥은 한 5포인트 정도 지금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.
일단 문 연 다음에 다시 또 시장 들여다보겠습니다.